모든 마왕탑은 99층인데 왜 여긴 5층밖에 안 될까? 눈에 띄지 않고 숨으려고. 원래 탑은 힘의 상징이라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지는데 이건 얼음산 한가운데 있다.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다른 탑 1층에는 고블린이나 약한 몬스터가 있지만 여긴 대포로 가득하다. 바주카포와 총기류까지 잠몹사냥으로 레버 못하게. 2층과 3층도 같은 이유로 비웠다. 보통 마왕들은 가장 강하거나 유명한 공주를 납치하지만 이 녀석은 가장 존재감 없는 대륙의 듣보잡 공주를 납치했다. 구하러 오려면 세계의 반을 가로질러야 하는 나라에서 자원도 별로 없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4층에는 납치된 그 공주가 있다. 인간들과 싸우는데 쓰일 거다. 그럼 함부로 죽이진 못하겠지. 그런데 이 공주는 완전히 이곳 주인을 짝사랑하고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보다. 신기하게도 이게 먹힌다. 공주가 24시간 내내 얼굴을 붉히며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니까 이런 구조로 된 탑 덕분에 그의 두 번째 삶은 완전히 변했다. 스포일러는 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하나만. 인간들의 첫 번째 공격은 비극으로 끝났다고 해두자. 근데 왜 이 녀석은 이랬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륙인데도 왜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을까? 마왕들에겐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원래대로라면 성공 확률을 높여줘야 하지만 그 규칙이 파멸을 부른다면 어떨까? 사실 이 녀석은 엘리트 아카데미 출신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빡센 곳, 모든 면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원장과 교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다 다른 세계로 던져졌고 그 빌어먹을 규칙을 철저히 따랐다. 탑을 세우고 병력을 보내 용사들 포인트를 올리고 공주를 납치해 사람들의 증오를 모았다. 규칙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하지만 결국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용사들이 그의 방으로 쳐들어왔다. 탑을 뚫린 마왕은 계속 자문했다. 드래곤의 혈통을 잇고 아카데미 수석인 내가 실패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눈앞에 선 용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용사는 비웃으며 대답한다.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하네. 하나같이 멍청하긴. 마왕들은 늘 유명한 공주를 납치하고 탑으로 오라고 단서를 남기지. 똑똑하다면 그냥 우릴 죽였을 텐데. 하지만 용사들을 죽이는 건 증오 포인트를 주지 않고 지켜야 할 규범에도 어긋난다. 마왕의 규칙을 위반하는 거니까. 용사는 계속 비웃으며 말한다. 제일 웃긴 건 병력을 계속 보내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게 만든다는 거야. 탑조차도 절의 몬스터로 시작하잖아. 파밍하고 레벨업하기 딱 좋지. 마지막 보스전에 앞서서 말이야. 주인공은 생각한다. 전설적인 규칙이 가르쳐준 게 이거라니. 용사가 칼을 뽑으며 말한다. 탑이 너무 시시해지는 순간 우린 그냥 마왕을 죽이고 아이템을 챙겨 새 마왕을 기다려. 너무 쉽지 이래서 마왕들이 좋아. 항상 경험치랑 돈을 갖다 바치거든. 다른 용사들도 마왕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파밍하기 완벽한 탑이었다고. 정말 최고였다고 조롱한다. 진짜 미친 수준의 모욕이다. 용사가 그의 목을 베려는 순간 마왕이 무언가를 주문하기 시작한다. 다 같이 길동무로 데려가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머리는 쓰레기처럼 바닥에 뒹굴고 용사는 뿔을 팔겠다고 챙긴다. 그때 시체가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소리친다. 비록 내 마지막 목숨이지만 내 놈들은 묻고 가겠다. 용사가 뭐라 하기도 전에 사방이 보라색 섬광에 휩싸이고 모두의 피부가 산산조각 난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생각은 그 족같은 규칙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다. 진작 알았더라면 완전히 다른 마왕이 되었을 텐데. 쾅 섬광이 터지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 야 부르기두스 마왕. 그리고 번쩍 눈을 뜬다. 한창 훈련받던 중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쳐다보고 그도 혼란스럽다 어라. 여긴 어디고 난 왜 살아있지? 누군가 부르기두스 마왕을 부른다. 빨리 앞으로 나오라고 재촉한다. 참 촌스러운 이름이다. 주인공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쓴다. 교관이 말한다. 넌 머리가 참 좋은 녀석인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졸업식 날인데. 주인공은 졸업식 날이라는 걸 깨닫는다. 붉은 낙인을 받은 날이다. 그건 내가 마왕이라는 증표지. 넌 방금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했어. 확실하다. 15년 전 과거로 돌아온 거다. 훈련의 마지막 날로. 어리둥절한 채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모든 학생을 단상으로 부르고 있다. 너희는 곧 위대한 마왕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선서를 시작하자. 왼쪽 녀석이 그에게 말한다. 계명을 읽으라는데 바로 그거다. 마왕은 탑을 건설해야 한다. 마왕은 공주를 납치해야 한다. 마왕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가 제일 극혐하던 짓들이다. 다 외우고 있어서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 규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는데 결국 용사들에게 장난감처럼 이용당했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두 앞에서 그걸 암송하라고 지키겠다고 맹세하라니. 그는 분노한다. 이를 득득 갈고 있는데 옆 녀석이 말한다. 부르기두스 마왕 규칙을 읽어줘. 그는 거절하겠다고 소리친다. 다른 학생들은 얼빠진 표정이다. 어제까진 멀쩡하더니 갑자기 왜 저래? 그가 계속해서 폭주한다. 그딴 멍청한 짓거리를. 맹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완전 쓰레기 같은 규칙이야. 누가 만든 규칙인진 몰라도 전부 개소리라고. 주변 악마들은 경악한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받았다. 그리고 그날은 주인공이 그곳의 쓰레기로 전락하고 꼴찌로 졸업하게 된 날이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다. 그 규칙 때문에 막 목이 날아갔으니까. 다음 챕터. 누군가 책상을 콱 내리친다. 아르케인 대공이 말한다. 부르기두스 마왕, 넌 지금 당장 처형돼도 할 말이 없어. 그는 재판 중이고 기회를 얻고 있다. 평소 품행이 단정했으니 한 번의 기회는 주겠다고 한다. 내가 한 말을 취소하고 마계 전체에 사과해라. 안 그러면 아리온으로 추방하겠다. 아리온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다른 놈들은 당장 목을 치라고 난리다. 범죄자한테 왜 기회를 줍니까? 대공이 말한다. 너도 알다시피 그곳은 수많은 마왕이 죽어나간 곳이다. 하지만 부르기두스 마왕은 보내달라 한다. 거기로 가서 증명하겠습니다. 당신들의 규칙이 쓰레기라는 거려. 당장 저놈은 두 번의 기회를 줄 가치도 없다. 즉시 추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어떤 마왕의 특권도 주어지지 않고 호위 병력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임무를 끝내기 전까진 마계로 돌아올 수 없다. 절대 출입 금지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게이트를 통해 쫓겨난다. 그는 생각한다.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여기가 아리온이군. 전생에 용사들에게 죽었던 바로 그곳. 회귀하기 전 자기가 직접 고른 곳이었다. 자신이 가장 강하니까. 제일 빡센 곳을 정복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목숨을 앗아갔지. 용사들이 그놈의 규칙을 악용했으니까. 그는 산맥 한가운데로 추락한다. 북부 대륙의 우르수스 산맥이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안 당할 거라고 다짐한다. 이번엔 자기가 시스템을 악용할 차례다. 다음 장면.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각 잡고 셔츠를 입고 있다. 마계 아카데미 수석 졸업생 고든이다. 이해를 돕자면 이 녀석은 마계 아카데미 수석이고 주인공은 마왕 아카데미 수석이다. 마계 수석은 마왕 수석을 보필해야 하는 룰이 있다. 사람들이 말한다와 고든. 넌 운도 좋다. 부르기두스 마왕을 모시다니. 진짜 전설이 될 거다. 나도 열심히 했으면 내가 모셨을 텐데. 고든은 진정하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속으로는 흐뭇하다. 부르기두스 마왕만 한 분은 없지. 드래곤과 악마의 혼혈이자 천년에 한 번 나올 천재.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인재. 같은 해에 졸업한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다. 어느 차원으로 가든 이 분과 함께라면 모든 걸 정복할 거다. 그리고 그 곁에서 고든 자신도 마계 역사에 남겠지.
그런데 주인공이 소리쳤다. 마왕의 규칙은 전부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다. 그래도 이 녀석이 성적이 제일 좋아서 우르수스 산맥으로 같이 오게 된 거다. 고드는 묻고 싶다. 내가 왜 저 인간이랑 엮여야 하는지. 마왕이 나타난다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결국 한 명은 보냈네. 반갑다 고든. 고든은 대체 왜 그랬냐고 따진다. 주인공은 무슨 소린가 싶고. 고든은 미칠 지경이다. 모두 앞에서 왜 그런 막말을 했냐고. 둘 다 아리온으로 유배당했잖아요. 여기서 우린 100% 죽을 거라고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한다. 주인공이 진정하라고 달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든다. 고든이 왜 이러지? 회기 전엔 항상 자신감 넘쳤는데. 그때는 마왕님. 우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잖아. 주인공은 속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하지만 회기 이야기를 꺼내면 날 미친놈 취급할 테니 넘어가자. 고든이 울먹이며 자기가 한 말은 잊어달란다. 어쨌든 이것도 내 임무니까. 시작해 봅시다. 마왕의 첫 번째 규칙, 마왕탑을 건설해야 한다. 숨겨서도 안 되고 날씨가 험악한 곳도 안 된다. 용사들이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고든이 말한다. 마왕님. 여긴 산으로 둘러싸여 위험하고 눈도 너무 많이 와서 용사들이 오기 힘듭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죠. 하지만 그는 상관없다며 당장 여기에 탑을 세우겠단다. 바닥에 탑의 씨앗을 심는다. 의도는 뻔하니까. 고든이 경고한다. 제정신입니까? 마왕의 규칙을 어기는 거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마저 내다 버릴 셈입니까? 주인공은 녀석을 이해한다. 악마로서 규칙이 뼈에 새겨져 있겠지. 하지만 회기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규칙을 따랐을 때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아니까.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피를 내며 말한다. 고든 마왕들의 규칙은 다 쓰레기야. 특히 여기 아리온에서는 더더욱.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산맥이 요동치고 붉은 에너지가 씨앗에서 퍼져나간다. 마법진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말한다. 아리온에는 용사가 득실거려. 비정상적으로 용사가 많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시스템이 사용자를 확인했다고 알린다. 마염족 드래곤 혈통에 부르기두스 마왕으로 확인 완료. 확인 완료 탑이 소환된다. 주인공은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악마들이 계속 죽는 거야. 인간들은 수많은 파멸을 겪고 깨달은 거지. 탑에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그래서 악마들의 규칙을 역이용하는 거라고. 악마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땅에서 우린 용사의 규칙 위에서 노는 셈이다. 고든은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주인공이 아주 자그마한 5층짜리 탑을 세운다. 고든이 말한다. 이게 무슨 탑입니까? 너무 작은데요. 주인공이 말한다. 잔말 말고 들어가자. 1층은 넓고 텅 비어 있다. 고든이 둘러보며 묻는다. 보통 몬스터로 득실거리고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는데 여긴 그냥 텅 비었잖아요. 이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악은 마왕탑 같습니다. 게다가 마왕의 방을 빼면 모든 층이 완전히 비어 있네요. 씨앗은 이미 써버렸으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 두 번째 규칙은 따라야죠. 왕자나 공주를 납치해야 합니다. 가급적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자로요. 그리고 조언한다. 마왕님.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왕국은 코르신 지역의 우르스게이트입니다. 왕위 계승을 앞둔 공주가 있죠. 그녀를 납치해서 증오를 흡수하면 증오 포인트가 엄청 모일 겁니다. 하지만 뻔히 눈에 보인다. 마왕이 거절할 거라는 게. 주인공이 말한다 하니. 갈 거야? 고든이 묻는다. 잠깐 이제야 규칙을 따르시게요. 눈여겨둔 공주가 따로 있다. 고든은 신나서 말한다. 그렇다면 당장 출발하시죠. 하지만 주인공은 혼자 가겠단다. 넌 여기 남아 탑을 지켜라.
빈집으로 둘 순 없잖아. 고드는 안도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래도 본질은 마왕이구나. 졸업식 때문에 예민했었나 봐. 이 상황이라면 이제부터 규칙을 따를 수 있겠어. 창가에 선 주인공에게 묻는다. 잠깐만요.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주인공이 답한다. 이 탑에서 가장 먼 곳. 남쪽 대륙 끝에 있는 힐데란 왕국으로 간다. 주인공이 몰래 다가가니 꼬마 공주가 침대에 있다. 존재감 제로인 제일 듣보잡 공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제13왕녀다. 그는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다. 안녕 꼬마 공주. 널 데려가려고 왔어. 한편 북쪽의 고드는 한탄한다. 대체 왜 규칙을 하나도 안 따르는지. 꼬마 공주는 누군지 묻는다. 그는 마왕이라고 밝히며 납치하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하다.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마왕도 이상함을 감지한다. 그게 무슨 질문이지? 마왕이 장난으로 보이나? 당연하지 난 마왕이다. 그러자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한다. 좋아 그럼 데려가줘. 너무 수상해서 한마디 한다. 넌 지나치게 차분하군. 무슨 꿍꿍이지 꼬맹아.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늘 예상하고 있었지. 방심할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나도 꽤 절박하거든. 절대 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소녀는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한다. 이런 나를 어떻게 예측해서 함정을 파. 말도 안 되잖아. 그건 미친 짓이긴 하지. 말도 안 되는 정성이 필요한 일이야. 그래도 묘한 기분은 남는다. 언제 출발할 거냐며 그녀가 일어선다. 다시 마왕탑. 고든이 환호한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이 녀석을 4층으로 데려가. 고든이 당황한다. 네.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까? 주인공이 말한다. 순순히 따라왔으니까. 정중하게 대접하자고. 고든이 알겠다고 한다. 근데 마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층에 도착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공주는 맨바닥에 누워 생각한다. 정말 납치당했구나. 하인도 없고 베개나 이불도 없고 예쁜 정원도 없네. 우리 왕국이랑 다르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 참 이상한 납치범이야. 주인공이 묻는다. 마수탑에서 초대장이 왔다고. 고든이 답한다. 네, 새 마왕 환영회랍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솔직히 그냥 날 엿먹이려는 한심한 초대장 같다고 생각한다. 마왕들은 자존심이 세서 남과 손잡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험악하고 용사들이 워낙 강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왕들이 협력하는 드문 지역이기도 하다. 전생엔 저들이 약하다고 무시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이번에는 누군지는 파악해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마수탑에 도착했다. 그곳의 주인 드락센 마왕이 인사한다. 자긴 이곳을 70년이나 다스렸다며. 내가 그 새로운 꼬맹이 마왕이군. 전통을 거역했다더니. 내 생각만큼 패급은 아닌 것 같네. 부르기두스는 시비 거는 거냐 묻는다. 부른 이유나 똑바로 말해. 드락센이 다가와 말한다. 꼬맹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난 아르케인 대공의 명령을 받았다. 널 감시하라고 말이야. 대공이 내가 올 거라 경고했지. 주인공이 묻는다. 잠깐. 그 고대 뱀파이어 말인가? 드락센이 분노한다. 감히 대공을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바닥에 고기를 던지며 핥으라고 한다. 그럼 용서해주마. 하지만 부르기두스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드락센은 뻔하다고 답한다. 규칙을 욕하다 처벌받은 거잖아. 맞아. 그리고 그 규칙에 따르면 마왕끼린 서로 못 죽이지. 그는 고기를 짓밟으며 바닥을 박살낸다. 내가 그걸 지킬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거대한 늑대가 벌벌 떤다. 대체 무슨 오라지? 드락센이 묻는다. 대체 왜?
대공이 공주를 납치하라고 했잖아. 한 달 안에 못하면 어쩌고. 블라블라 주인공이 돌아보며 말한다. 물어볼 줄 알았다. 이미 납치했고 딱 내 취향이던데. 주인공 이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이상하게 행동한다. 다시 5층 탑으로 돌아왔다. 고든이 말한다. 마왕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마왕이십니다. 주인공은 별거 아니었다고 한다. 확실히 해두고 싶었을 뿐이야. 그놈이 내 계획을 방해 못하게. 하지만 우린 준비해야 해. 고든에게 공주를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해. 잠시 후 그는 생각한다. 규칙을 모욕한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다. 그런 쓰레기들에게 굽히느니 죽는 게 낫지.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해. 기초부터 다시 다질 거다. 랭킹이 제일 높은 공주를 잡았으니 마기 포인트도 쏠쏠하게 모일 거다. 이래저래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어. 그런데 포인트가 13,000이나 된다. 잠깐 왜 이렇게 포인트가 많지? 갑자기 마수탑에서 통신이 온다. 드락센이 말한다. 꼬마야, 축하해줘야겠군. 첫 만남은 험악했지만 내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내가 마계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것도 아주 빨리 말이야. 대단해. 규칙을 욕했던 건 그냥 연기였나 보지. 주인공은 쎄한 기분을 느낀다. 고든이 달려온다. 마왕님. 큰일 났습니다. 4층이. 정원이 됐어요. 주인공이 가보니 완전히 자연 생태계로 변해버린 곳을 보게 된다. 꼬마 공주가 거기서 정령들과 뛰어놀고 있다. 주인공은 깨닫는다. 탑 안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4대 원소를 마스터해야 한다. 분명 쓸모없는 제13왕녀를 잡았는데 가장 약한 녀석이어야 하는데 정령만이 저런 힘을 낼 수 있다. 그가 묻는다. 너 13왕녀가 아니지? 날 헬레나로 착각했구나. 대체 넌 누구냐? 그녀는 에르논 힐데란이라고 한다. 제1왕녀다. 맙서사. 힐데란 왕국은 왕이 길길이 날뛰며 난리가 났다. 내 사랑하는 딸을 누가 잡혀갔냐고. 당장 군대를 보내서라도 무조건 되찾아오라고 명령한다. 그녀가 말한다. 그래서 날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은 거야. 주인공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전생에 들어본 적은 있다. 정령의 천재인 공주가 있다고. 만화가 차고 넘치는 천재였다지. 근데 왜 만화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녀가 반지를 보여주며 만화를 숨겨주는 아티팩트라고 한다. 왕족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지. 의문이 풀렸다. 그래서 날 돌려보낼 거야.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본다. 제일 피하고 싶던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공주를 돌려보내는 건 영원한 수치다. 겁쟁이를 두려워할 왕국은 없으니까. 그리고 마기 모으기도 엄청 힘들어질 거다. 어쩔 수 없다. 계획대로 가야지. 시스템이 알린다. 브루기두스 마왕을 향한 증오가 폭주 중이라고. 마기 포인트가 끝도 없이 오른다. 벌써 이만점이다. 주인공은 깨닫는다. 내가 납치한 걸 알아챘군. 그가 말한다. 사실은 안 변해. 내가 13왕녀가 아니더라도 넌 여전히 내 포로야. 힐데란 왕국으로 장면이 바뀐다. 왕은 분노에 차 있다. 그 멍청한 마왕을 찢어 죽이고 당장 공주를 되찾아오라고 명한다. 하지만 범인이 누군진 아직 모른다. 누군가 말한다. 폐하. 어느 마왕 짓인지 확인 중입니다. 정찰대를 보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은 서두르라며 길길이 날뛴다. 당장 찾아내서 데려와. 뒤에 있던 인간이 말한다. 이상하군. 폐하 세교계 마왕이 최근 다른 나라 공주를 납치했다가 용사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경고의 의미가 확실했는데 왜 또 다른 마왕이 나타나 공주를 납치했을까요? 다들 고민에 빠지는데 왕이 여전히 분노하며 말한다. 설명이 되네. 그 사건을 모르는 신참이 분명하다. 기사가 나서며 보고한다. 텔레포트 마법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북부 지역의 우르수스 산맥 근처로 추정됩니다. 왕은 당황한다. 잠깐. 우르수스 산맥 다시 마왕탑. 고든이 마왕에게 경고한다. 놈들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겁니다. 군대 하나를 전멸시키기엔 우리 전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왕이 답한다 하니 그 나라 군대는 여기까지 못 와. 왕국 작전 회의실. 우르수스 산맥은 너무 북쪽이라. 남쪽인 우리가 거길 어떻게 갑니까? 보급도 최악이고 가는 길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군대 통과를 허락할 리 없지. 인간들은 여전히 지들끼리 싸우느라 통과를 막을 게 뻔하다. 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용사 길드의 도움이 필요해. 이미 구출 임무를 올렸지. 다들 일왕녀를 납치하다니. 미친 마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거긴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데다. 너무 멀고 험난한 곳이란 거다. 용사들도 이번엔 별 관심이 없다. 왕국이 알아서 하겠지. 우린 안 가. 뻔히 죽을 일에 안 나선다. 마왕은 알고 있었다. 스스로 용사라 부르지만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걸. 고작 공주 하나 구하자고 저 먼 북쪽 산맥까지 목숨 걸고 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길 기지로 삼은 거지. 고든이 곰곰이 생각한다. 규칙을 안 따르는 게 오히려 먹히는군.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결정 같아도 이 아리온에서는 잘 통한다. 막 도착했을 뿐인데 전에도 와본 것 같은 기분이다. 왕은 또다시 극대노한다. 왜 용사들이 한 명도 안 오냐고. 화가 나서 얼굴을 감싸쥔다. 놈들은 돈만 밝히는 족속이니까. 주인공은 이런 이유로 그들이 파티를 꾸려 쳐들어오려면 한참 걸릴 걸 안다. 그동안 포인트를 모아 크리처를 사야지. 공격에 대비해 성을 짓는다. 하지만 포인트가 쌓여도 대규모 공격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시한다고든 드락센에게 마기를 팔겠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근데 내 마기를 팔겠다고요? 깜짝 놀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마기는 마왕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화폐이자 에너지다. 악마들 사이에서도 극히 희귀한데 크리처를 소환하고 탑을 업글할 때 쓰는 걸 왜 인간의 돈으로 바꿉니까? 맞아, 나도 알아. 드락센은 여기 오래 있었으니 꽤 비싸게 쳐주겠지. 근데 마기만으론 놈들을 막을 수 없어. 돈이 필요해. 돈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요새 도시 로우틴 장면이 전환된다. 후드를 쓴 인물이 다가온다. 병사가 멈춰 세우자 자신을 용병이라고 소개한다. 병사의 손에 동전을 던져준다. 병사는 흐뭇해하며 통과시킨다. 주인공 부르기두스다. 첫 번째 단계, 도시에 대한 정보를 줄 가이드를 찾자. 진홍 용병단 기지 안. 녀석들이 떠든다. 대장.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이 묻는다. 왜? 여긴 꿀인데 군대가 몬스터 다 잡고. 우린 푹 쉬기만 하면 되잖아.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잔을 든 녀석이 말한다.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우르수스 산맥에 새 마왕탑이 생겼대요. 아주 산골짜기에. 대장이 답한다. 진짜냐? 마왕들이 대형 탑을 어디 짓는지 몰라. 다들 가기 쉬운 곳에 짓잖아. 다른 놈이 거든다. 힐데란 공주를 납치했대요. 대꾸한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멀리서 납치해 간다고. 용사들이 거길 어떻게 쳐들어가. 몬스터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큰 코를 가진 녀석이 한마디 한다. 용사 길드에서 공주 구출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대장이 테이블에 발을 올리며 말한다. 퍽이나. 용사들이 거절할 리가 없지. 왕족은 돈줄인데 그냥 뻐기는 거야. 왕한테서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고. 그놈들 속셈 뻔하잖아. 안 그래? 그렇지. 그때 주인공이 나타나 말한다. 상황 파악이 참 빠르군. 대장은 뒤로 자빠지며 정체를 묻는다. 호우 제법인데. 너희 정보통이 아주 훌륭하네. 한 놈만 남고 전부 다 꺼져. 알아들었어. 대놓고 소란을 피우는데. 녀석들이 순순히 들을 리 없다. 다들 덤벼들지만 허공에 뜬 채로 배와 얼굴과 코를 얻어맞고 그대로 나가 떨어진다. 바닥에 처박힌다.
순식간에 박살을 낸다. 근육질 떡대가 나타나 망치를 휘두르지만 주인공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막아낸다. 녀석은 벌벌 떤다. 옆에서 석궁이 날아오지만 다른 공격도 전부 벽에 처박힌다. 사냥꾼들의 머릿속엔 한 생각뿐이다. 대체 무슨 괴물이 굴러들어온 거야? 뭐 엄밀히 말하면 괴물 맞지. 술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밖에 사람들은 그냥 늘 있는 패싸움이겠거니 한다. 매일 있는 일이니까 오늘 좀 과격하네 정도로 넘긴다. 안에선 전부 반죽음 상태로 널브러졌다. 주인공이 다가가 말한다. 겁먹지 마, 살려줄 테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면 뭐든 대답하게 살려만 줘. 노예 시장이 어디지? 주인공이 판을 한 차원 높였다. 마귀를 팔아 인간들을 싸우게 만들 셈이다. 배신하면 어쩌냐고. 노예 시장 도착 철창한 사람들이 보인다. 인간 노예뿐인가? 판매상은 당황하며 묻는다. 예, 그런데요. 인간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주인공이 금화 주머니를 던지며 말한다. 제일 희귀한 걸 원해. 판매상은 신나서 따라오라고 한다. 주인공은 눈치챈다. 이 녀석 제정신이 아니네. 자기 부하가 죽을 뻔했는데도 돈 때문에 실실 쪼개고 있잖아. 악마들이 마귀를 탐하는 거나 인간들이 돈에 환장하는 거나 똑같군. 판매상이 저쪽으로 가자고 안내한다. 다시 고든과의 대화 장면. 인간 돈으로 뭘 할 거냐 묻는 고든. 주인공은 노예를 살 거라고 한다. 인간들이 잡아들인 이종족 노예들. 엘프는 고결한 성품 덕분에 훌륭한 스파이로 써먹을 수 있지. 용사들 사이를 분열시킬 거다. 헬리안 카길 장면. 10대 영웅 헬리안이다. 공주 구출 임무를 맡게 된다.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공주를 구하고 마왕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모든 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거래 현장으로. 주인공은 완벽한 계획이라 생각한다. 엘프는 순수하기로 유명하니까. 판매상이 다가와서 손을 비비며 말한다. 자, 손님. 무얼 찾으시나요? 주인공이 말한다. 엘프 노예를 사러 왔다. 이 녀석이 계산할 거다. 용병은 멈칫하더니 매섭게 노려보곤 동전을 꺼낸다. 아니 보세요.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인공이 확인할 게 있다며. 둘 다 나가라고 지시한다. 판매상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용병은 걱정 말라고 일축한다. 브루기두스는 구속구를 부수며 말한다. 고귀한 엘프가 노예 꼴이라니 안타깝군. 엘프는 단번에 기운을 감지하고 악마냐고 묻는다. 악마가 왜 엘프를 사는지 묻는다. 기회를 주러 왔다고 대답한다. 인간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하지만 엘프는 인간도 악마도 믿지 않는다고 답한다. 자신과 함께라면 다를 거라 한다. 50년 동안 충성을 맹세하면 이후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엘프의 긴 수명을 생각하면 50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하지만 엘프는 넌 악마잖아. 내 놈들은 세계수를 파괴하려 하잖아. 우리가 섬기는 세계수를 말이야. 그런 널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마왕이 여기까지 와서 엘프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웃기지. 주인공은 생각한다. 뼈 때리는 맞는 말만 하네. 알겠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마왕의 규범을 걸고 맹세하마. 세계수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엘프는 깜짝 놀란다. 그 규칙이 악마에겐 절대적이니까. 엘프에게 세계수가 신성한 것처럼 주인공이 마지막 조건을 덧붙인다. 대가로 50년 동안 날 따르면 된다. 엘프가 웃으며 참 이상한 악마라 한다. 맹세까지 했으니 믿어주겠다고. 단풍 부족의 그라나다 족장이다. 마왕을 따르겠다고 맹세한다. 누가 보냈지? 브루기두스 마왕이 답한다. 내가 마왕이다. 그라나다 족장은 멍해진다. 상황 파악을 못하다가 빵 터진다. 진짜 웃기지도 않네. 그래. 마왕이 이런 변두리까지 와서 노예를 산다고 그게 무슨 마왕이야.
세력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겠지. 정말 내가 마왕이라면 특별히 100년 동안 도와주마. 엄청나게 절박할 테니까 거하게 조롱을 당하고 탑으로 복귀한다. 주인공이 입을 연다자. 내가 말한 대로 100년 계약이다. 그라나다 족장이 기겁한다 뭐야. 진짜 마왕이었어. 잠깐만 좀 이상한데. 탑이 이렇게 텅 비었다곤 안 했잖아. 3층까지 진짜 쥐뿔도 없고 4층은 그냥 풀밭이고 5층도 비어있잖아. 몬스터 한 마리도 없다고. 보아하니 1년도 못 버티겠군. 용사들이 당장 목을 치러 올 거야. 주인공이 살벌한 오라를 뿜으며 계약을 잊은 거냐고 묻는다. 그라나다 족장은 즉시 깨닫는다. 이 녀석 진짜 마왕의 힘을 가졌다는 걸. 탑은 텅 비어서 이상하긴 해도 적어도 이 일대에 몬스터들이 여길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마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라나다 족장은 생명의 나무에 맹세한다. 10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확신에 찼다. 자신을 데리러 여기까지 왔으니 분명 막중한 임무를 줄 거다. 이 계획으로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면 완벽하지. 부르기두스 마왕이 입을 연다. 밥부터 차려라. 그라나다 족장은 벙찐다. 밥이라니. 어느새 채소를 썰고 있다. 혼란스러워하며 묻는다. 여기까지 끌려온 게 중요한 계획 때문이 아니었나. 에르논제 1학년은 옆에서 신이 났다. 마침내 자길 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단다. 오늘은 같이 만들자고 한다. 맛있는 채소빵을. 잠시 후 5층. 저녁 식사 시간. 탑의 모든 인원이 모였다. 달랑 4명. 그라나다 족장이 묻는다. 저 꼬마 혹시 소문으로 듣던 납치된 공주는 아니겠지. 주인공이 맞다고 한다. 에르논 힐데란 제1왕녀다. 그라나다 족장이 경악한다. 그 대국의 공주를 납치해놓고 이따위 5층 탑에 있다고. 주인공은 그래서 널 샀다고 한다. 잔말 말고 밥이나 먹어. 그라나다 족장은 아직도 어리둥절하다. 주인공은 에르논 제1왕녀의 밥을 칭찬한다. 식사 후 4층. 그라나다 족장이 묻는다. 설마 내가 여기서 용사들을 막아야 하나? 주인공이 단호하게 부정한다. 놈들이 여기까지 오면 끝이야. 우린 죽어. 그러니까 넌 날 위해 인간 세상을 부숴주면 돼. 그라나다 족장이 깨닫는다. 스파이구만. 주인공이 미소 짓는다. 하지만 먼저 실력부터 확인해야겠어. 그라나다 족장이 코웃음 친다. 장난해. 내가 마왕을 이길 수 있겠냐. 그것도 마왕탑 한가운데서. 제정신이야. 주인공이 제안한다. 좋아. 한 손만 쓰고 마기도 안 쓰마. 내가 이기면 계약을 50년 까주지. 그라나다 족장은 약속이나 지키라며 순식간에 돌진한다. 바위를 날리며 공격을 퍼붓는다. 주인공이 가볍게 막아내며 말한다. 갇혀 지낸 것 치곤 훌륭한데. 4층 정원의 만화를 빨아들이는군. 파워가 올라갔어. 그라나다 족장이 소리친다. 핑계대지 마. 내기는 내가 했고 난 전력을 다할 뿐이야. 바닥에서 거대한 넝쿨이 솟구치더니 마왕의 발을 옥죄다. 그라나다 족장이 외친다. 내 50년 당장 돌려받아야겠다. 부르기두스 마왕이 미소 짓는다. 상대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해라. 드래곤 핸들을 발동시킨다. 마기 따윈 필요 없는 기술이지. 그라나다 족장, 걱정 마라. 안 죽이니까. 거대한 폭발음이 산맥을 울린다. 다시 진홍 용병단 기지. 탐욕스러운 대장이 경례하며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라 굽실댄다. 주인공은 1년 동안 널 고용하겠다 선언한다. 대장이 즉각 수락하며 묻는다. 좋습니다. 보수는 얼마죠? 뒤쪽에 만신창이가 된 부하들이 저 괴물 돈이 썩어난다고 수군댄다. 우릴 다 패놓고선 말이야. 주인공이 묵직한 금화 주머니를 던지며 이게 성금이다. 얻어터진 부하 하나가 중얼거린다. 저 형님 미쳤네. 난 처음부터 호감이었어. 대장이 슬쩍 분위기를 살피니 부하들이 생각보다 돈에 환장해 있다. 쓸만한 녀석들이군. 주인공이 말한다.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 녀석을 입단시켜 팀에 합류시키고 내가 지시할 때마다 명령을 대신 전달할 거다. 대장이 수락한다.
부하들이 웅성거린다. 야, 정체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무나 팀에 넣는 건 좀 위험한데. 그때 그라나다 족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완전히 피떡이 된 채 자신을 소개한다. 부하들이 폭풍 감동한다. 우리랑 똑같은 신세구만. 우르르 몰려가 열렬히 환영하며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인다. 주인공은 생각한다. 삼류 잡범들처럼 보여도 우르가스 산맥에서 구르는 놈들이다. 이 척박한 곳에서 이런 미친 짓을 수락할 인간들은 드물지. 브루기두스는 어떤 용사가 올지 알고 있다. 힐데란의 호출을 받을 자, 헬리안 카길. 세국의 마왕을 썰어버린 용사지. 마왕이 지시한다. 진홍 용병단. 첫 번째 임무다. 헬리안 카길을 조사해. 힐데란 왕국이 고용한 용사지. 용병단이 수락한다. 다시 마왕탑. 용사건은 그라나다 족장에게 맡겼으니 이제 내가 강해질 차례다. 마기 포인트로 탑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마왕 본인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포인트를 다 팔아치운 상태라 스펙을 올릴 유일한 방법은 영적 개화뿐이다. 대자연의 만화를 응축시킨 결정체지. 흡수하면 폭발적으로 힘이 상승한다. 우르가스 산맥은 워낙 험준해서 아무도 만화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만화가 차고 넘친다. 덕분에 훨씬 순도 높은 결정이 맺힌다. 한마디로 악마들에겐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물론 마기 시스템보단 효율이 떨어져도 지금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갔다 오마 고든. 영적 개화를 사냥하러 갈 거다. 고든이 경악한다. 마왕님. 제정신입니까? 그걸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라고요. 게다가 산맥의 몬스터들은 눈에 띄는 즉시 공격할 겁니다. 브루기두스는 몬스터 따윈 껌이라며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 문제는 결정을 찾는 거지. 고든이 반박한다. 뛰어난 만화 탐지기가 있어야만 쉽겠죠. 그리고 우린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똑똑 소리와 함께 에르논 제1왕녀가 바쁘냐며 고개를 내민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인다. 결국 밖으로 나왔고 공주는 몹시 신났다. 너무 신난다며 방방 뛴다. 요즘 우울하고 너무 심심했는데. 그래도 약속은 지켰네. 사칭을 나한테 줬으니까.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인다. 평생 사칭을 내 마음대로 써도 좋아. 영적 개화 결정만 좀 찾아준다면 말이지. 속으론 이런 생각을 한다. 어차피 사칭은 이미 저 녀석의 풀떼기들로 꽉 찼는데 뭘 어쩌겠어. 어찌됐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질이 마왕탑을 정원으로 꾸미는 이 상황이 미치긴 했다. 한편 에르논 제1왕녀는 쾌재를 부른다. 평생 탑박으론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마왕이 뭐 하나 몰래 훔쳐보길 잘했다. 그때 마왕이 덥석 공주의 어깨를 쥐더니 품으로 확 끌어당긴다. 그리고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에르논 제1왕녀가 눈을 뜨고 납치되던 밤엔 미처 몰랐던 풍경이다.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이전의 삶은 매일 똑같은 마법 훈련과 공부의 반복일 뿐이었다. 평생 우물안 개구리로 살 줄 알았는데 공주가 말한다. 저기 마왕. 내가 아마 인류 최초일 거야. 이 험난한 산맥을 날아다닌 인간 말이야. 마왕이 입을 연다. 공주. 그딴 건 안 궁금해. 지금 중요한 건. 공주가 말을 끊는다. 내 이름은 에르논이야. 이왕 한 지붕 아래 사는 처지인데 이름 정도는 불러줄 수 있잖아. 주인공은 그 태도가 영 거슬린다. 팔을 잡고 허공에서 떨어뜨릴 듯 위협한다. 내 처지를 벌써 잊었나 본데. 지하 감옥에 처박히고 싶어서 환장했어. 잔말 말고 당장 정령이나 찾아. 공주는 꼬리를 내린다. 작은 정령들이 흩어져 날아간다. 마왕은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예상한다. 그래도 고든이랑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공주가 벌써 하나 찾았다고 외친다. 날아가 보니 정말 얼음꽃이 피어있다. 오크떼가 바글거리는 한가운데에 마왕은 안타깝게도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직접 다가가 선포한다. 마계의 생물들이여. 아직 내 놈들의 혈관 속에 마계의 명예가 흐르고 있다면 내 명령을 따라라. 하지만 오크들은 거절한다. 악마 재수 없다. 널 못 믿겠다. 널 죽이겠다. 도발한다. 브루기두스는 빡친다. 고든 말이 맞았어. 그래. 이 짐승들은 되저 마땅해. 그냥 싹 다 잿더미로 만드는 게 빠르겠어. 오크들이 무기를 들고 덤벼든다. 아주 잠깐은 말로 잘 타협해서 몬스터들을 성으로 영입할 줄 알았다. 하지만 웬걸 그대로 뼈도 못 추리고 증발한다.
뒤에서 다른 놈이 몰래 다가오더니 방어력 제로인 공주를 노리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마왕이 한 손을 툭 뻗자마자 그놈들마저 흔적도 없이 소멸한다. 에르논 제1학년은 속으로 경악한다. 원래 오크는 엄청나게 질기고 까다로운데 옷깃 하나 스치지도 못하고 전멸하다니 저게 진짜 마왕의 압도적인 힘이구나. 밤이 내리고 주변은 오크 시체로 산을 이뤘다. 드디어 만화의 결정체, 최상급 얼음꽃 영적 개화를 손에 넣는다. 공주는 예쁜 꽃에 푹 빠져 감상하지만 마왕은 뚫어지게 보지 말라며 낚아챈다. 하나 더 찾아내면 그건 내가 가져도 좋다고 꼬드긴다. 속으로는 인간을 뼈 빠지게 부려먹으려면 당근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도 공주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빈손으로 마왕탑에 복귀한다. 얼음꽃을 보며 마왕은 생각한다. 골칫덩이 공주라 귀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내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는 녀석이군. 마왕의 품에서 세상 편하게 자고 있다. 고든이 그라나다 족장의 첩보를 보고한다. 헬리안 카길 녀석과 더불어 힐데란 수도에서 용사 2명이 더 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르가스 산맥으로 직행하진 않고 아주 뻔한 용사 클리셔를 밟는 중입니다. 마을에서 동료를 모으고 잡다한 퀘스트를 깨며 레벨업을 하는 거죠. 고든은 잔뜩 신이 나서 방해 공작 계획표를 브리핑한다. 놈들을 어떻게 각계격파할지 보시죠. 브루기두스 마왕은 계획표를 싹 지워버린다. 단칼에 거절한다. 아니. 이번엔 아무 짓도 안 할 거다. 놈들의 그 알량한 용사의 여정을 털끝 하나 안 건드릴 거다. 고든이 묻는다. 마왕이 설명한다. 어설프게 건드려봤자 경험치만 퍼주는 꼴이다. 대신 그라나다 족장과 용병단을 합류시켜서 신뢰를 듬뿍 얻게 만들어라. 고든이 묻는다. 또 규칙을 어기시겠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 상황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빈 깡통 탑으론 용사들을 못 막아요. 주인공이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한다. 드워프들을 불러 탑을 떡상시킬 거니까. 통신을 듣던 그라나다 족장이 기겁한다. 그 조그만 종족을 마왕탑에 들였다간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극대노한다. 마왕이 입 다물라고 윽박지른다. 그는 설명한다. 드워프로 용사를 막겠다는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자면 드워프들이 만드는 마도구가 필요한 거다. 용사들이 성에 도착하면 보통 초반엔 약한 몬스터를 기대한다. 탑을 조금씩 오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수많은 대포가 반긴다면 고든은 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용사들은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어댄다. 말도 안 돼. 마왕의 정석에서 너무 벗어났다. 하지만 마왕은 이미 사라졌다. 고든만 남아 씩씩거린다. 드워프 지하도시 울프너. 한 인간이 대장간에서 일한다. 이름은 로거 프리드리히. 방금 납치당하기 직전인 듯하다. 성문 앞에서 마왕을 만났다. 돌아가기 전 마왕은 말한다. 수많은 드워프와 싸워봤지만 그들의 도시는 처음 와본다고. 한밤중의 여관에서 마왕은 무기를 구하러 나타났다. 하지만 어딜 가야 할지 모른다. 이 동네 최고의 대장장이가 누구지? 마왕이 동전을 몇 개 던지자 남자는 똑똑한 인간이라 말한다. 브루기두스 마왕도 눈치를 챈다. 도시 중심부로 가보라고 한다. 거대한 구멍이 보일 겁니다. 층수를 고르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하지만 침입자를 막기 위한 인증 시스템도 있습니다. 마왕은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 맨 아래층으로 직행한다. 모든 시스템을 무시해버린다. 제일 밑바닥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 최고의 대장장이 드워프를 찾았다. 도시 최고의 대장장이 바로 로거 프리드리히다. 인간이 강철을 망치질한다. 마왕은 눈치챈다. 어떻게든 만화를 쓰는 것 같다. 아마도 찾던 그놈이 확실하다. 이제 납치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망치질에서 뿜어진 불길이 마왕을 뒤로 밀어낸다. 인간이 마귀를 감지한 걸 눈치챈다. 그런데도 계속 망치질만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놈이 바로 옆으로 다가와 강하게 일격을 날린다. 마왕은 맨손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그 순간 이놈이 용사임을 깨닫는다. 로거가 맞다고 대답한다. 재련 능력을 지닌 영웅이다.
수많은 모험도 해본 몸이다. 감히 이곳을 침범하다니. 이 악마노마 마왕이 대답한다. 좋아, 내가 악마인 걸 알아챘으니 사실대로 말해줘야겠군. 내가 마왕이다. 멱살을 잡는다. 망치가 바닥에 떨어진다. 드워프들이 로거를 찾으러 온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다. 누군가 로거를 납치했다며 외친다. 출구를 막으려지만 이미 늦었다. 마왕은 다른 건물 옥상에 있다. 경고하지 드워프 노마. 소리내면 바로 죽는다. 로거가 묻는다. 설마 아름다운 공주님을 납치하러 왔나? 마왕이 아니라고 답한다. 그런 건 관심 없다. 드워프 대장장이들이 지하 통로를 잘 만든다고 들었다. 사실이라면 길부터 안내해라. 드워프는 여전히 확신한다. 마왕이 공주를 노린다고 말이다. 분명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가 이 산에 숨어 지낸 이유도 순전히 마왕이 두려워서였다. 근데 왜 자기를 쫓아온 걸까? 사실 로거는 최고의 대장장이지만 용사로선 약하다. 마왕이 말한다. 입을 열지 않겠다면 공주를 납치할 수밖에 없겠군. 그럼 모두가 알게 되겠지. 내가 공주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공주를 대신 잡아가게 한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기겁한다. 정말 악랄하고 순수하게 사악하다. 로거의 진짜 문제는 이거다. 도시 모두가 그를 무시한다는 거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다들 분명 믿어버릴 거다. 그리고 평생 고문받게 되겠지. 그때 마왕이 제안한다. 선택해. 공주를 데려갈까? 널 데려갈까? 내 안전은 보장하지. 마계의 율법을 걸고 맹세하마. 꼬마 드워프는 잠시 생각한다. 마계의 율법을 걸고 맹세했다면 절대 어기지 않을 거다. 결국 알겠다고 답한다. 그리고 지하 통로로 향한다. 대장간에선 모두 로거를 찾는다. 거기 공주가 있다. 잠깐 공주라고. 어깨가 거의 태평양만한데 근육질 그녀는 로거를 찾고 있다. 로거가 그녀의 무기를 만들기로 했다. 그녀가 바로 이곳의 공주. 루이즈 워프 공주다. 디자인만 봐도 엄청난 혼란을 부를 관상이다. 모두 입 닥치고 당장 그놈을 찾아. 용사가 납치당하게 두다니. 한 드워프가 말한다. 공주님. 용사긴 한데 너무 약해서요. 그녀가 또 입 다물라고 소리친다. 납치범을 내 눈앞에 끌고 와. 안 그럼 니들 대가리를 다 뽑아버려. 한편 마왕과 로거는 계속 비밀 통로를 지나고 있다. 웬일인지 마왕이 그놈의 엉덩이를 뚫어져라 본다. 흔들리는 걸 보며 소리친다. 이 자식아. 저걸 언제까지 쳐다봐야 하는 거야. 드워프는 진정하라고 말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산꼭대기 밖으로 빠져나간다. 로거가 말한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통로를 알려줬으니 알아서 가셔. 마왕이 묻는다. 무슨 소리지? 너도 같이 가는 거다. 로거는 기겁한다. 마계 율법으로 맹세했잖아요. 하지만 마왕은 말한다. 그런 쓰레기 율법 따위 알바 아냐. 이제 따라와. 너한테 볼 일이 있으니까. 로거가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제발 죽이거나 고문하지 마세요. 재련도 할 수 있고 무기도 만들어요. 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예상보다 쉬운 전개에 미소 짓는다. 내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목숨은 살려주지. 바로 맹세한다. 즉시 내라고 대답한다. 마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한다. 멍청한 마왕놈.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냐. 여기서 빠져나갈 기회만 오면 바로 널 끝장내주마.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각오해라. 하지만 그는 절망한다. 마왕의 탑에 도착해서 이 예쁜 정원을 보게 됐을 때 말이다. 고드는 분노하며 묻는다. 제발 맙소사 마왕님. 진짜 드워프를 데려오신 겁니까? 조용히 하라고 지시한다. 그때 화면이 열리며 그라나다가 묻는다. 잠깐 왜 뜬금없이 드워프가 있죠? 에르논 공주가 드워프의 안부를 묻는다. 한참 동안 미동조차 없어서다. 로거가 마왕을 돌아본다. 왜 제가 여기 있죠? 놔준댔잖아요. 자비를 베풀겠다고 했지.
보다시피 넌 아직 살아있잖아. 뒷목을 살짝 쳤을 뿐이다. 오는 길에 딴짓 못하게 기절시킨 거지. 로거가 웃기 시작한다. 홀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웃어댄다. 방이 울리자 마왕이 말한다. 내 부하가 된 게 꽤 기쁜 모양이군. 로거가 그렇다고 답한다. 이곳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훌륭한 마음가짐이군. 그리고 첫 임무를 내린다. 거대한 대포 벽을 설치해라. 1층에서 용사들을 박살낼 거다. 장면은 에르가스트의 용사들로 넘어간다. 대기실에서 그라나다가 정보를 넘긴다. 새 마왕이 흑염을 쓴다는 소문입니다. 도시에 쫙 퍼진 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용사들이 화염 내성 장비를 챙겨서 갈 겁니다.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새 마왕은 마술을 보내지 않는다고요. 겁을 먹어서 그렇다더군요. 놈들의 허세가 여전하군. 여기서 얻어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용사의 여정도 결국 끝이라. 길을 따라오다 흥미를 잃고 레벨업조차 하지 못할 거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임무를 계속해라 그라나다. 엘프는 생각한다. 정말 마술을 단 한 마리도 안 보내다니. 용사들이 강해지는 걸 막으려는 거다. 놈들의 생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역사상 저런 마왕이 존재했던가. 적으로 돌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다시 마왕의 시점. 드워프에게 조건을 건다. 유일한 제약은 하나다. 만화석은 단 하나도 쓸 수 없다. 1층을 어떻게 만들든 상관 안 하마. 그 규칙만 지킨다면 말이야. 로거가 말한다. 마왕님. 만화석 없이 용사를 죽일 무기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용사들은 축복을 받아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만화로 함정을 만들면 금방 눈치챌 거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최고의 대장장이를 데려온 거다. 할 수 있나 없나 드워프는 가능하단다. 마력을 숨기는 도구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만드는데 3년이 걸리지만 성능은 완벽하다. 마왕이 말을 끊는다. 잠깐 대놓고 변명하는 거잖아. 용사의 첫 공격에 자기가 죽길 바라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의 목에 목걸이를 채운다. 로거가 묻자 마왕이 답한다. 아주 간단한 도구다.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마법 장치지. 게다가 아무도 내 얼굴을 못 보게 한다. 언제든 억지로 풀려고 하면 도망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그 즉시 널 죽일 거다. 마왕은 수많은 왕국을 돌며 물자와 만화 재료를 쓸어 모은다. 불쌍한 로거를 끌고 무려 한 달을 보낸다. 포털에 모든 걸 쑤셔넣고 드워프의 땅으로 돌아온다. 나무 조각이 벽에 박혀 박살난다. 루이즈 공주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 다들 어찌 이리 무능해. 그놈은 어딨어. 분명 어디로 도망친 게 틀림없어. 드워프들이 해명한다. 터널이 셀 수 없이 많아서요. 조사를 해보고 싶어도 어디로 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루이즈는 변명 따위 듣기 싫다. 2주 안에 납치범을 못 찾으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바닥을 구른다. 모두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진다. 무조건 찾겠다고 소리치면서 그녀는 단단히 화가 났다. 대장간 한가운데에 놓인 게 원래라면 자신의 검이 되어야 했으니까. 로거 그놈은 무조건 살려둬야 해. 내 무기를 완성하기 전엔 못 죽어. 그때 갑자기 로거가 뒤에서 나타난다. 그녀가 돌아본다. 로거는 마왕이 준 아이템을 쥐고 있다.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가려주는 물건이다. 잠깐 재만 아는 비밀 통로잖아. 혹시 너 로거냐? 그는 당황해서 공주에게 어색한 인사를 건넨다. 주먹을 쥐며 말한다. 이 자식 돌아왔군. 숨어 있으려고 도망친 모양인데 내 무기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말이야. 불쌍한 로거는 오해라고 둘러대지만 오해할 여지 따위 없다고 윽박지른다. 공주를 속이려 한 게 뻔하잖아. 넌 이제부터 평생 내 노예다. 도망친 대가부터 톡톡히 치러야지. 그때 폭발이 일어나 그녀가 튕겨나간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다. 마왕이 나타나 소리친다. 움직여라 로거. 챙길 거 챙겨. 공주가 분노한다. 당장 정체를 밝히라고 위협한다.
이 병든 드워프가 왜 널 돕는지도. 마왕은 대답한다. 내가 이 불쌍한 드워프의 진짜 주인이거든. 난 아무도 쥐어짠 적 없어. 얜 평생 내 무기나 만들 노예라고. 내가 그렇게 정했어. 소리치며 무차별 펀치를 날린다. 내가 뭔데 나대냐는 듯이 내 드워프를 뺏어가려 하냐고. 마왕이 다가가 목을 걷어찬다. 하지만 공주는 가뿐히 막아낸다. 주먹을 휘둘러 그를 벽에 처박는다. 여기서 죽여주마 말하려는 찰나. 1초도 안 돼서 마왕은 이미 그녀의 뒤에 있다. 머리통을 잡고 펀치가 난무한다. 루이즈는 용사가 아닌데도 미친 듯이 강하다. 마왕은 그녀의 위험성을 잘 안다. 회귀하기 전 그녀가 수많은 마족을 도륙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으니까. 더 성장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만한 힘을 끌어내려면 마기를 몽땅 쏟아부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이 싸움 도중 그녀가 마왕의 마기를 눈치챘다는 거다. 그가 마왕이란 걸 안 거다. 한편 로건은 물건을 다 챙겼다. 마왕이 필요한 걸 다 구했냐고 묻는다. 로건은 아직 분해 중이라 답한다. 만화 유령 장치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 아이템. 마력 사용과 함정을 싹 다 숨겨주는. 마왕이 1분 안에 끝내라고 지시한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라며. 루이즈가 계속 돌진해온다. 이놈은 나만 죽일 수 있다면서. 부르기두스는 마기 없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그녀를 상대로 말이다. 공주는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몰라도 살아서는 못 나간다고 소리친다. 마왕이 대답한다. 마왕처럼 말하네. 그러니 이제 포기해라 드워프 공주. 오늘은 드워프와 장비만 챙겨갈 테니. 그 순간 기계가 분해되며 로거가 준비됐다고 외친다. 루이즈가 분노한다. 감히 다시 돌아와서 내 걸 훔쳐 절대 쉽게 못 보내줘. 하지만 틈이 생긴 사이 마왕이 복부에 강한 발차기를 꽂는다. 그녀를 벽에 처박아 버린다. 즉시 아공간을 열고 로거에게 던져넣으라고 지시한다. 루이즈가 소용없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아이템은 이미 사라졌다. 세상에서 제일 느린 드워프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온다. 그녀가 저쪽을 쫓으라고 명령한다. 로거가 터널로 도망쳤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통로가 무너져 내린다. 루이즈의 표정이 싹 바뀐다. 내 무기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기어코 도망친 거구나. 오히려 더 재밌어졌어.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할 테니까. 대륙 전체를 무너뜨려서라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부르기두스 마왕보다 10배는 독하다. 다음 장 마왕의 탑. 만화 유령 장치를 1층에 설치했다. 대체 저게 뭐냐고 에르논이 묻는다. 용사를 막을 필수 도구라고만 한다. 로거가 설치를 마쳤다고 한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거다. 방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든다. 탑이 만화 유령을 인식한다. 연동의 마력 1만 포인트가 필요하다. 마왕은 당황한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인하기로 한다. 전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만화 유령이 마왕을 주인으로 인식한다. 이제 만화 유령의 동력이 마기로 전환된다. 무슨 뜻인지 물으려던 참에 드워프가 흥분해서 소리친다. 이게 가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왕도 전혀 모르는 눈치다. 에르논에게 마법을 써보라고 지시한다.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그녀가 팔을 들어 원소 폭발을 일으킨다. 경비병이 멈추라고 소리친다. 엉망이 될 테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마법은 감지돼야 한다. 밖에서도 말이다. 방 반대편으로 가보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의 기척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만화 유령의 잠재력이다. 이 상태에서 탑을 조작하려 하자. 뒤를 돌아보는 순간 탑이 사라진 걸 발견한다. 마기를 다시 불어넣는 순간
탑이 다시 나타난다. 탑 전체를 숨겼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하지만 은신을 유지하려면 마기 1000포인트가 소모된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지만 나중엔 아주 유용할 거라 확신한다. 한편 드워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제발 조금만 더 써보게 해주세요. 이 탑 전체를 조사하고 싶어요. 유령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역사상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며. 과거나 미래를 통틀어서요. 이건 역사적인 발견입니다. 이놈이 악마처럼 구는 걸 본다. 싸우고 싶어 한다. 낙군 좋아. 여기서 용사들을 모두 쓸어버리면 1층에선 내 맘대로 해도 좋다. 로거가 걱정 말란다. 잘난 척하는 그 멍청이들을 다 증발시켜버릴 테니까요. 마왕이 돌아서며 말한다. 어이 공주. 너도 용사들을 상대해야 한다. 4층까지 올라오는 놈들을 말이야. 내져요. 전 공주인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넌 정령술의 천재잖아. 왕궁에 돌아가기도 싫다며. 내 밥값은 해야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임무를 주게 될 줄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소녀라 이런 일을 시키기엔. 동족 배신은 너무 가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민 중이다. 물로 싸울까? 불 아님 흙이나 바람. 뭐가 제일 좋을까? 마왕이 말한다. 용사들을 이길 필요는 없다. 넌 적이라는 사실만 확실히 보여줘.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귀엽게 미소 지으며 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공주가 아니라 마왕의 부하라고요. 마왕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알겠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 묻는다. 예를 들면 미인계로 유혹할 수도 있다며. 나름 자신 있는 눈치다. 마왕은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용사들을 유인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아련실로 향한다.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방어 계획을 짜는 건 쉽지 않다. 대포가 용사들의 수를 줄이겠지만 거기서 끝날 놈들이 절대 아니다. 4층에선 공주를 미끼로 삼고 용사들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마왕이 직접 버텨야 한다는 거다. 이제 그 아이템을 쓸 때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말한다. 어이 공주. 산책이나 좀 할까? 그녀는 신나서 따라 나선다. 밖은 얼어붙을 듯 춥고 아무도 없다. 정령의 꽃을 찾으러 온 모양이다. 하지만 찾지 못하자 쓸모없다고 구박한다. 꼬마 정령들이 마왕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 누군가 다가온다. 바로 푸른 오크 중 하나다. 마왕은 당장 찢어버릴 준비를 한다. 이놈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면서. 하지만 오크가 바로 무릎을 꿇는다. 처음 이놈이 나타났을 때 마왕을 섬길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다. 자기를 크레오라 소개한다. 푸른 얼음 부족의 족장. 마왕을 환영한다며 동맹으로 받아달라고 청한다. 같은 마족으로서 말이다. 마왕이 묻는다. 이제 와서 외지 오크가 사과하기 시작한다. 조상들이 마족을 배신했고 우린 그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왕님을 모시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마왕은 바보가 아니다. 똑바로 불어. 결국 마족이 돼서 힘을 얻고 싶은 거잖아. 내가 다 죽일까 봐 겁먹은 거고 내 놈들이 정령의 꽃과 더 엮여 있는 것도 안다. 속일 수 없군요. 크레오 족장이 무언가를 가져오게 한다. 상자를 열자 꽃 새송이가 있다. 마왕은 그제야 깨닫는다. 이래서 하나도 못 찾았던 거다. 이놈들 말도 꽤 잘하고 협상할 줄도 안다. 게다가 싸움도 잘한다. 그래도 이상하다. 하급 오크 주제에 왜 이리 똑똑하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식한 힘보다 지능을 발달시켰다고 설명한다. 재밌군. 힘이 필요해서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으니 하지만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좋아. 마음에 드는군. 마법진을 발동시키고 받아주겠다고 선언한다. 일단 크레오 족장에게만 마족의 표식을 준다. 새롭게 얻을 힘으로 설원을 가로지르며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마왕의 이름으로 부족의 세력을 키워라. 그리고 다음 명령을 기다려라.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힘을 보상으로 줄 테니까 너희 부족은 영원할 것이다. 크레오의 덩치가 순간적으로 거대해진다. 피부가 검게 물들며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제부터 마왕님께 충성을 바치겠다고. 모두가 머리를 조아린다. 이제 숨길 수 있는 5층짜리 탑과 산속에 숨은 오크 군단. 1층에는 로거가 만든 대포가 가득하고 4층에는 정령을 숨긴 에르논 왕녀가 있다. 마왕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패가 준비됐다. 빌어먹을 용사들이 빨리 오길 바란다. 과거의 굴욕을 철저히 갚아줄 테니까. 숲속 한가운데 금발의 헬리안 카길. 그라나다 거의 다 왔어. 그라나다가 대충 맞장구 친다. 위장 취업이 너무 힘들다. 마침내 에르가스 산맥에 도착했다. 꽤 대규모 인원이 합류한다. 다음 장 홀턴 요새. 용사들의 전진 기지다. 연회가 한창이다. 헬리안 카길이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이 훌륭한 요새에서 지원을 받아 영광입니다. 영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헬리안에게 제안한다. 한 말씀 하시지요. 다들 사기를 높이게끔요. 헬리안이 입을 연다. 관종이라 관심받는 걸 아주 좋아한다. 친애하는 전우 여러분. 고결한 용사와 기사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던 여정이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왕이 우리 왕국을 도발했지만 우리를 두려워해 마수 한 마리 못 보냈습니다. 이제 마왕의 성으로 진격해 감히 공주를 납치한 대가를 치르게 합시다. 모두가 정의를 외친다. 한편 그라나다는 생각한다. 부르기두스 마왕의 말대로군. 용사수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강하지도 않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쓸만한 놈은 헬리안 카길 뿐이다. 원래 강했던 데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인기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번에 마왕의 탑에 갔을 때 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 전력으로 쳐들어간다면 탑이 함락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용사 몇 놈의 목을 날려버리는 게.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는다 안 돼. 진정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마왕 토벌에 성공하면 나한테도 이득이잖아. 그럼 부르기두스 마왕에게 빚을 갚을 필요도 없지. 일단 진정하기로 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마왕에게 끔살당할 수도 있다. 최소한 정보라도 좀 넘겨야 쓸모없는 놈이 되지 않을 텐데. 잠시 후 마왕에게 보고한다. 홀턴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보급을 마치면 산을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요새를 떠나면 더 이상 연락할 필요 없다. 단 설산을 건널 때 조심하고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탑의 문이 열리면 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그라나다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때 헬리안이 나타난다. 어이 그라나다. 밖에서 뭐해? 나의 진실되고 훌륭한 친구여.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한잔할래 엘프 와인인데. 독이 들었을까 봐 무섭네. 헬리안이 묻는다. 무슨 고민 있어 보이는데. 전우여 뭘 그리 불안해하나. 그라나다가 답한다. 우리가 정말 마왕을 이길 수 있을까? 용사가 솔직하게 대답한다. 나도 잘 몰라. 사람들이 날 믿고 따르지만 마왕을 토벌하는 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 그라나다가 말한다. 하지만 세국의 마왕을 죽이고 힘을 흡수한 게 너잖아. 방금 나타난 마왕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세국의 마왕 죽였을 때 얘기 좀 해줘. 내 영웅단 말이야. 헬리안이 멈칫하며 생각에 잠긴다. 명백히 흔들리는 눈빛이다. 그러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별거 없어. 다 훌륭한 동료들 덕분이지. 너 같은 전우들 말이야. 항상 우리를 위해 싸우고 마수들을 처리해주잖아. 누가 더 가식적인지 진짜 모르겠다.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내가 앞장설 테니 측면을 맡아줘. 우리의 힘을 합치면 우린 승리할 거야. 그라나다가 말한다. 좋아, 그거 괜찮네. 다 잘 될 거야. 헬리안이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자, 이제 들어가자. 결전 전날 밤을 즐기자며 그라나다를 끌고 가려 한다. 사양할게. 한편 허공을 응시하며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나한테도 너처럼 용감한 전우가 있었지. 엘프 그라나다. 그리고 말이야. 이거 너무 속이 뻔히 보이네. 다음 날 아침 출발한다. 모두 사기가 충만하다. 헬리안 만세. 한편 에르가스 산맥 길목에서 병사들이 수군거린다. 여긴 무서운 곳이라던데. 아무것도 없잖아. 큰 망치를 든 사내가. 마수들이 다 겨울잠이라도 자냐고 묻는다. 무서운 게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누군가의 머리에 보라색 액체가 떨어지기 전까진 위를 올려다본 순간 사방이 구울로 둘러싸인 걸 발견한다. 헬리안이 외친다. 놈들이 나타났다. 전원 전투 대형으로. 괴물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등에는 작은 마수들을 업고 있다. 헬리안 뒤에 엄청 거대한 놈이 다가온다. 물러설 곳이 없다. 진격의 거인이 벽을 넘는 것 같다. 하지만 헬리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리바이 병장처럼 소리치며 뛰어든다. 고작 얼음 거인 따위가 마왕보다 강할 리 없다면서. 괴물이 팔을 휘두르자 그 손 위에 착지한다. 괴물이 주먹을 날린다. 헬리안이 팔을 타고 달려올라가 검에 오라를 두르고 썰기 시작한다. 5, 6, 7. 그대로 베어버린 후 당장 피하라고 소리친다. 사람들이 도망치자 뒤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 도망쳐야만 했다. 그놈이 죽으면서 땅에 부딪히며 폭발했으니까. 일행은 지쳐 보인다. 누군가 진짜 너무하다고 투덜댄다. 첫 전투부터 거대 골렘이라니. 구울 때에다가 말이야. 이게 대체 뭐야? 왜 아무도 여기 안 오려는지 알겠네. 다른 이가 말한다. 예전에 마왕의 탑에 갔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어. 저걸 죽인 헬리안 카길이 미친 거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네. 세교계 마왕 힘을 흡수했다는 거. 그라나다도 조금 불안해진다. 이 자식이면 진짜 마왕을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크 부족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한 놈이 일어나서 말한다. 쉴 틈을 줘선 안 됩니다. 헬리안이 마기를 느낀다. 저놈들 마왕의 부하들이군. 크레우 족장이 외친다. 에르가스에 온 걸 환영한다. 멍청한 용사놈들아. 당장 밀어붙여 끝장내려 하는데. 그라나다가 조심해서 기다리라고 한다. 눈을 조심하라던 부르기두스 마왕의 경고가 떠올랐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다. 크레우 족장과 부르기두스 마왕이 동시에 말한다. 탑엔 아무도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산에서 눈사태가 시작되고 모두가 휩쓸려간다. 그라나다가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마왕은 왕좌에 앉아 생각한다. 용사들을 환영하는 건 언제나 즐겁군. 이번엔 내가 직접 사냥할 테지만. 3가지를 경고했었다. 첫 번째는 눈 모두 정신을 차리고. 파묻힌 눈 속에서 기어 나온다. 헬리안이 당분간 여기서 멈춰야 한단다. 야영지를 세우고 실종자를 수색하자. 두 번째 위험은 그라나다에게 경고조차 안 한 거다. 밤의 야영지를 방어하는 것. 오크들의 기습이 시작된다. 또 다른 거인과 함께 말이다. 이놈은 어둠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라나다가 분노하며 생각한다. 망할 마왕 자식 이런 말은 안 했잖아. 마왕은 이 압박감이 마음에 든다. 전투 눈사태. 그리고 야습 저놈들 완전 지쳐 떨어지겠군. 인원수가 미친 듯이 줄어들 거다. 에르가스 산맥에 들어온 지 3일. 511명에서 256명으로 줄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하지만 산은 어딨지? 헬리안이 소리친다. 왜 정상에 탑을 세우지 않은 거지? 그는 당황한다. 뒤에 있던 병사 하나가 말한다. 우린 포기하겠습니다. 헬리안이 뒤돈다. 잠깐 워튼 영주님. 무슨 소리십니까? 영주가 대답한다. 이번 원정은 실패야. 유감이지만 이만 돌아가야 해. 개죽음 당하기 전에 말이야. 에르가스 산맥 진입 6일 후. 드디어 마왕의 탑을 발견한다. 하지만 인원은 52명으로 줄었다. 모두가 분노하며 말한다. 마왕의 수치 같은 자식. 코딱지만 한 탑에 숨어 있었네. 다들 문을 열러 다가간다. 당장 끝장내버리자고.
층수도 별로 없는 허접한 탑이네. 마왕은 분명 문에서 떨어지라고 경고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수많은 대포가 튀어나온다. 발사 준비를 마친 채로 빛의 포구가 모두의 몸을 꿰뚫는다. 52명에서 단 한 명 마왕이 감탄한다. 헬리안 카기를 끝내기엔 부족했군. 헬리안이 진짜 탑에 침입한다. 너덜너덜해졌지만 분노에 차 전진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마왕이냐며.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때 그라나다가 헬리안을 부른다. 헬리안이 돌아본다. 그라나다. 살아있었구나. 그래. 겨우 피했어. 운이 좋았지만 이제 우리 둘뿐이야. 헬리안이 대답한다. 그래. 하지만 괜찮아. 난 세교계 마왕을 죽이고 힘을 흡수한 용사니까. 마왕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라나다가 맞장구 친다. 그래. 가자. 2층에 도착한다. 완전히 텅 비었다. 3층. 텅 비었다. 헬리안이 당황한다. 잠깐. 마수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왜 아무도 없지? 그라나다는 누가 기다릴지 알고 있다. 4층에 도착한다. 이게 대체 무슨 탑이야? 2층 3층 다 텅 비어 있고 4층은 웬 숲이잖아. 여기 마왕의 탑 맞긴 해. 누군가 다가오며 말한다. 꽤 높이 올라오셨군요. 헬리안이 쳐다본다. 에르논이 스스로를 소개한다. 마왕을 수호하는 사천왕 중 한 명. 어둠의 정령술사. 당신의 상대가 되어주지.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둘 다 전혀 진지하게 생각 안 한다. 헬리안이 알아본다. 에르논 공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색해한다. 난 공주가 아니라 어둠의 정령술사다. 내 사악한 힘을 받아라. 사중 원소 소환을 시작한다. 헬리안은 바로 알아챈다. 저 마법은 에르논 힐데란 제1왕녀만 쓸 수 있다. 분명 세뇌당한 게 틀림없어. 오크 눈사태. 야습 숨겨진 탑. 만화 대포 텅 빈 층들. 그리고 공주까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구하러 온 용사를 왜 공주가 공격하는 건데. 좋아 정 그렇다면 다 부숴버려주지. 그때 마왕이 뒤에서 나타난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나? 직접 폭발을 일으키고 말한다. 좋아. 적어도 죽기 전 내 얼굴은 봤겠군. 유명하신 용사 헬리안 카길. 헬리안이 공격을 막고 분노한다. 이 자식 드디어 나타났구나. 속으론 다행이라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해. 그라나다가 있으니까. 마왕 뒤에 있잖아. 완벽한 기회야. 텔레포트. 그라나다 옆에 나타나 말한다. 친구여 함께하자. 우리의 힘을 합치는 거야. 하지만 합치긴 개뿔. 그라나다의 힘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한다. 그라나다.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분명 말했잖아. 그라나다가 쓰러지고 마왕이 알아챈다. 헬리안 카길이 쓰는 아티팩트. 바로 엘프 이터다. 엘프의 생명력을 만화로 바꾼다. 문제는 직후에 엘프가 죽는다는 거다. 하지만 상관없어. 애초에 쫄보였잖아. 데이를 위해서야. 그라나다가 버티며 말한다. 역겨운 위선자 자식. 마왕이 웃는다. 내 그 비열한 맘에 들어. 내게 힘을 주는 그 반지. 빼버리면 다시 나약해지겠지. 헬리안이 웃는다. 맞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멍청아. 마왕이 갑자기 고든을 부른다. 헬리안의 손이 통째로 사라진다. 나도 헬리안처럼 멍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애쓴다.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고든이 뒤에서 말한다. 시끄럽고 무례한 인간이군요. 명색이 용사라는 놈이. 헬리안이 펄쩍 뛴다. 저 악마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고위 마족인데다 아티팩트도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리가 없다. 하지만 마왕은 이미 또 뒤에 있다. 어딜 도망가려고. 헬리안이 피하려다 뒤를 본 순간 거대한 드래곤이 노려보고 있다. 그 순간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는다. 마왕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 원기옥 같은 일격을 준비하며 작별 인사한다.
인생 첫 패배를 맛볼 시간이다. 정통으로 꽂혀버린 폭발. 탑 전체가 보랏빛에 휩싸인다. 불쌍한 용사는 바닥에 새카맣게 탔다. 꽤 인상적이긴 하군. 헬리아는 아직 살아 신음한다. 마왕이 말한다. 좋아. 손을 묶고 감옥에 쳐넣어라. 밖에서 살아남은 인간들도 전부 감옥에 쳐넣어 한편. 그라나다가 죽어가며 저승이 보인다고 한다. 이제 끝이구나. 마왕이 다가온다. 정령의 꽃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그라나다가 즉시 재생된다. 경악하며 일어선다. 잠깐. 다 나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에르논 힐데란 제1왕녀에게도 꽃을 준다. 그녀가 고맙다고 한다. 에르논은 깨닫는다. 마왕이 그라나다에게 귀한 걸 썼다는 걸. 그리고 로거에게 대포가 통했다고 말한다. 탑 전체를 부수고 맘대로 해도 좋다. 내 허락은 떨어졌어. 전원 각자의 층으로 돌아가라. 일상 임무를 계속해라. 그는 말하고 걸어간다. 그라나다는 믿을 수 없다. 그토록 치열한 전투 직후인데도 마왕은 너무나 차분하다. 진짜 마왕이 맞긴 하네. 에르논이 생각에 잠긴 걸 보고 묻는다. 사실 마왕님이 지치신 것 같아. 마왕이 땅을 짚고 뒤로 넘어간다. 몹시 지쳤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왕에겐 금기니까. 빌어먹을 헬리안 카길 손을 잃고도 내 최강의 공격을 거의 버텨냈다. 10대 영웅의 힘이란 이런 건가? 대륙 최강의 용사들. 헬리아는 그 중에서도 최약체에 속하는데 말이다. 마왕은 느낄 수 있다. 탑을 강화하고 계획을 짜느라 너무 많은 포인트를 썼다. 사람들을 조종하느라 기력이 다 빠졌다. 헬리안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다. 이 계획으로 완전히 녹초가 됐다. 스트레스의 패닉 상태다. 헬리안의 멘탈이 흔들려 빈틈을 보였고 마왕이 전력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헬리안은 안 죽었다. 어찌됐든 승리는 쟁취했다. 뻔한 마왕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전생에선 없었던 일이다. 마왕이 발각되고 공주를 납치했을 땐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공주를 납치한 상황이니까 이번 생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 자식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다음 장면. 누군가 이 무슨 개소리냐고 묻는다. 용사들이 포기했다는 말이냐. 탑을 못 찾아서. 아마 드락센 마왕일 거다. 한편 홀턴 요새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이다. 모두가 알고 싶어 한다. 이 실패의 책임자가 누군지. 워튼 영주는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헬리안 카길과 용사들은 포기 안 했소. 여전히 마왕의 탑을 찾는 중이요. 하지만 원정대 소식은 대륙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국왕이 분노한다. 망할 헬리안. 헬리안 카길 그 자만심 넘치던 놈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군. 공주조차 구하지 못했으니 처형해야 해. 루이즈 공주도 분노한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 자식을 찾아 죽여버려야 해. 소문은 점점 더 왜곡되고 부풀려진다. 도시의 한 남자가 말한다. 카길이 쪽도 못 썼다던데. 바로 죽었대. 다른 남자가 답한다. 그 마왕은 못 이긴 모양이야. 그 덕분에 마왕의 포인트는 이미 29만 포인트에 달한다. 영웅 본부로 장면 전환. 워튼 영주를 추궁한다. 정말 단 하나의 거짓도 없냐고 묻는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단다. 오직 진실만을 말했다고. 용사들은 사태가 심각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정체를 모르니 이 마왕에 대해서 말이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헬리안 카길은 10대 영웅이었다. 그렇게 쉽게 죽을 놈이 아니다. 열흘만 더 소식을 기다려보자. 만약 소식이 없다면 대륙의 모든 용사 4,728명이 총동원될 거다. 총공격으로 그놈을 쓸어버릴 거다. 급발진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장면 전환. 헬리안이 깨어났는지 마왕이 묻는다. 회복력이 엄청나다고 칭찬한다. 헬리안이 답한다. 마왕. 날 살려둔 걸 보면
내게 원하는 게 있겠지. 본론만 말해. 부르기두스 마왕이 말한다. 말거가 통하니 좋군. 당연히 내 가신이 되는 거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어. 솔직히 불쌍한 헬리안도 예상했겠지.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냐고 묻는다. 마왕이 금화 자루를 들고 말한다. 용사의 원정엔 돈이 많이 들지. 수백 명의 식비에 경비 행정 무구까지. 돈 쓸 곳이 엄청나지. 보통은 상인이나 귀족이 부담한다. 마왕이 뒤지면 모두의 삶이 나아지니까. 하지만 용사가 지면 평생 빚더미에 앉지. 그게 모든 용사의 현실이다. 원정 자금을 대기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이번엔 헬리안이 전부 투자받았잖아. 다시 말하자면 사회로 돌아가면 넌 좆된 거다. 헬리안은 움찔하며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임을 깨닫는다. 여기서 나가도 실패한 용사로 낙인 찍히면 평생 빚에 시달릴 테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그라나다가 나타나 자기가 말했다고 한다. 감히 날 배신해. 헬리안이 소리친다. 그라나다가 맞받아친다. 이 개자식아. 내 목숨을 뺏어가며 먼저 배신한 건 너야. 마왕이 진정하라고 말한다. 뭐. 나 같은 마왕은 없지.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야. 내가 너희 방식에 적응했듯. 너도 곧 적응하겠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이 세계의 용사 중 한 명이 놈들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조종 구슬을 꺼내자. 헬리안이 묻는다. 마왕이 대답한다. 부하를 감시하는 마법 도구다. 삼키는 순간 뇌와 융합되지. 그럼 부르기두스 마왕은 즉시 알 수 있다. 내게 조금이라도 적의를 품으면, 게다가 손짓 한 번이면 뇌를 날려버릴 수 있다. 몸에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그 과정에서 실패하면 그냥 죽는다. 헬리안이 잠깐만요. 전 용사라서 정신력이 미쳤습니다. 분명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라나다가 말한다. 용사는 맘만 먹으면 정신장벽을 깨서 자결할 수 있다는 걸 마왕도 알아. 헬리안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빌어먹을 엘프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헬리안이 말한다. 난 굴복 안 하니 마법 도구만 낭비할 거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아. 마왕이 입 닥치고 삼키라 한다. 구슬을 입안으로 곧장 던져넣는다. 미친 진짜 마왕이 맞네. 상식이라곤 없는 놈이다. 그라나다는 헬리안이 고집불통이라 생각한다. 오라로 둘러싸인 채 반항하는 것 같다. 마왕이 코웃음 친다. 웃기고 있네. 이놈은 탐욕의 결정체 같은 인간이다. 전우를 배신하고 모두를 소모품 취급했지. 돈 때문에 말이야. 저항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릴 리 없어. 이제 헬리안 카길도 가신이다. 다음 장면. 고든이 말한다. 저런 가신이 생긴 건 좋지만 10만 빚이 있으니 별 쓸모는 없겠네요. 그렇게 쓸모 있진 않겠어요. 지난번에 쓰고 남은 2,000뿐입니다. 마왕이 말한다. 기다리던 정갈이 곧 올 거다. 어디서 오냐고 고든이 묻는다. 마왕 회의가 다가오고 있어. 탑의 연합이라 불리는 연례 모임. 예전엔 한 번도 참석 안 했었다. 마왕들끼리 돕는 게 늘 역겹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난다. 오랫동안 탑을 소유했던 놈들이라. 오랫동안 말이야. 금과 보물이 산더미일 테니까.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냐며 고든이 소리친다. 예전 같았으면 그랬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뻔한 마왕의 공식을 따랐다면 벌써 죽고도 남았을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탑의 연합 초대장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마왕이 미소 지으며 일어선다. 가자. 늙은이들 등골 좀 빼먹어야지. 거짓의 탑으로 장면 전환. 13층 마왕의 방. 늦지 않았다며 마왕이 걸어 들어온다. 하지만 다들 이미 와 있다.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나랑 의논할 게 있냐고 묻는다. 드락센 마왕이 순수한 살기를 뿜어낸다. 악마 소녀 레이나 셀딘 마왕이 앞으로 나온다. 몹시 만나고 싶었다고 다들 얘기하던 그 자를
얼음 마족 출신이다. 그러자 우가르 마왕이 말한다. 보스들을 모욕했다는 꼬맹이가 너냐?